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전기도 없이 겨울마다 영하 35도, 혹한에 떨던 몽골의 작은 마을에 뜻밖의 나라에서 희망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럽도, 러시아도 실패한 그 땅에 한국의 기술과 따뜻한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어린아이 한 명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저장해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국 청년의 감동적인 사연까지. 세계가 주목한 한국형 에너지 혁신. 그 숨막히는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르덴입니다. 몽골의 작은 마을, 홍고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32이고 직업은 환경기술자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그 말은 그저 고장난 걸 고치고 전기가 끊기지 않게 버텨내는 일을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밤마다 늑대처럼 울부짖는 바람이 몰아치고 찬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어떤 날은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럴 땐 모든 게 싸움이 됩니다.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죠. 전기는 하루에 4~5번씩 끊깁니다. 예고도 없이요. 불이 깜빡이더니 곧바로 암흑이 됩니다. 3살 난 제 아들 알타이는 그럴 때마다 제 소매를 꼭 붙잡고 속삭입니다. 아빠, 너무 어두워요. 그 조그만 손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제 아내 나라는 간호사입니다. 강한 사람이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는 걸 저는 압니다. 에르덴, 이렇게는 못 살아. 알타이가 너무 어려. 이 추위는 아이에게 너무 심해. 라며 아이에게 담요를 하나 더 감싸줍니다. 더 걱정되는 건 저희 할머니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인슐린을 꼭 보관해야 하는데 그건 반드시 차가운 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도 꺼집니다. 저는 자꾸 냉장고 안 온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약이 상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마치 할머니 생명을 걸고 주사위를 굴리는 기분입니다. 이 근처에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도 300km가 넘게 떨어져 있죠. 가끔은 정부가 우리를 잊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초원에서 산다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전기는 도시 사람들의 것이지.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아들이 어둠을 무서워하면서 자라야 합니까?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싼 태양광 패널을 사봤지만 얼어붙었고 디젤 발전기도 써봤지만 2주일이면 고장이 났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정말 거칠고 빠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정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가에 앉아 알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몸은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목도리 아래로 반쯤 가려진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던 바람이 곧 기적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그날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아직 바깥은 깜깜했고 저는 아침 차를 끓이기 위해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툼한 정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코는 추위에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꽤 먼 길을 달려온 듯 지쳐 보였습니다. 에르덴 씨 맞으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홍고르 마을에 옵니다. 이 지역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풍력 터빈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풍력 터빈이요? 한국에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도착할 겁니다. 정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근처에서 기술자라고는 에르덴 씨밖에 없어서 꼭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가 돌아선 뒤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설렘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좋은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해외 원조 단체들, 정부의 시험 사업, 문서상으론 멋지게 보였지만 실제론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작은 프로젝트들. 이곳의 바람은 너무 거세고 땅은 너무 차갑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전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기술자인 톡토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엔 라디오 송신탑을 고치셨던 분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한국에서 풍력 터빈이 온다고.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귀엽군. 겨울 한번 겪으면 도망갈 거다. 두고 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조그만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팀이 도착한 날, 저 혼자만 지켜본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절반은 모였을 겁니다. 그들의 트럭이 마을로 들어올 때 낯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속 부품, 반짝이는 불빛이 있는 상자들, 그리고 비닐에 감싸진 거대한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물건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습니다. 리더인 김 과장님은 50대쯤 되어 보였고 눈매가 따뜻하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몽골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셨는데 저희 마을 사람들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젊었을 때 몽골에서 5년을 살았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젊은 기술자 박 씨였습니다. 대학생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질문도 많았으며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둠을 무서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인터뷰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홈 화면에 제 아들 알타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을 등록 파일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죠. 제 남동생이랑 닮았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터빈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작지만 강합니다. 아드님처럼요. 함께 해봐요.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고요하고 정지된 듯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정적이었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교회 근처에 모였습니다. 한국팀이 첫 번째 풍력 터빈을 설치한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터빈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은색 기둥 하나의 위쪽에는 기다란 날개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장난감 같은 걸 땅에 꽂아둔 것처럼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톡톡 어르신 옆에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 없구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거 안 돌아가. 저는 그 말이 틀리기를 바랐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만 떠 있었고 미동도 없는 공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작은 리모컨을 들고 군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주 약한 바람에도 돌아가도록 설계된 터빈입니다.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터빈 기둥 아래쪽에서 조용한 진동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톡톡 어르신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뭘 했냐?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초원 위를 부드러운 바람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숨을 내쉰 듯한 가벼운 숨결이었죠. 나무집 하나가 땅 위를 굴렀고 아주 천천히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날개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처음엔 아주 느리게, 그러다 점점 빠르게, 기계에서 나는 조용한 진동 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박 씨가 연결된 노트북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압 올라갑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8V, 2.3, 3.1.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돌고 있는 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톡톡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이 초원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직접 전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메시지를 확인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깊게 감정이 담긴 눈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죠. 제 아들 알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박 씨의 배경화면이 바로 알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지난 수년간의 어둠도, 실패도, 두려움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이건 단지 기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따뜻함, 기억,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나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은 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이거 정말 될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이번엔 그 바람이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3월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찾아온 건 문제였습니다. 한국팀은 이제 더 많은 터빈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죠. 장비도 있었고, 부품도 있었고, 지도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너무 얼어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돌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몇 시간이고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얼어붙은 땅을 뚫으려 했지만 갑자기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금속이 부러지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떤 기계는 아예 고장 나버렸고 엔진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과장님은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도 이마에 땀을 닦고 계셨습니다. 하얀 김이 입에서 뿜어져 나왔고 박 씨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톡톡 어르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업 현장 가장자리에 서서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 땅은 부드러운 기계나 부드러운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야. 이런 건 몇 달, 아니 몇 년은 걸리는 일이야. 창피당하기 전에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과 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한국팀은 특수 히터를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땅속으로 불어넣는 커다란 기계였습니다. 그들은 파이프에 보온 담요를 감고 따뜻한 물까지 이용해 땅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치씩 얼음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노력, 고통,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요. 나란과 마을의 다른 여성분들은 한국팀을 위해 따뜻한 수프와 밀크티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삶아 직접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알타이가 근처에서 놀다가 건설구역 가장자리로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대로 땅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나라는 손에 들고 있던 걸 모두 떨어뜨리고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는 공구를 떨어뜨리자마자 알타이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갑은 단숨에 벗었고 허리춤에서 작은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빠르게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봐요. 박 씨가 서툰 몽골어로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작은 전사, 아주 강하네요. 알타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다 갑자기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순간 마치 햇살이 비춘 것 같았습니다. 나라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가 박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족을 위한 겁니다. 숫자나 데이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지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온기, 낯선 이들이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닌 순간에 피어나는 온기 말입니다. 이제 저희는 단지 터빈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 얼어붙은 이 땅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요. 4월 15일, 마을 사람 전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중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풍력 터빈 공식 가동일이었습니다. 설치는 끝났고 전선도 다 연결됐습니다. 날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하늘도 조용해진 듯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나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갑은 얇았지만 손끝의 힘은 단단했습니다. 알타이는 나란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귀를 덮는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스위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풍력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었고 스위치에서부터 마을 중앙 건물 문 위에 매달린 파란 전구까지 전선 하나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구가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터빈이 제대로 작동하면 전구가 켜질 겁니다. 실패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김 과장님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람은 약합니다. 하지만 약한 바람도 바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박 씨를 바라봤고 박 씨는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 과장님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날개는 느리게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돌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어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부드러운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부드럽게 진동음은 윙윙 소리로 변했습니다. 박 씨가 들고 있던 노트북에서 삑 소리가 났습니다. 전압 올라갑니다. 1.2, 2.73.5V. 박 씨가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전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드디어 켜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은한 파란빛이 퍼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됐다. 진짜야. 불이다. 나라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을 땐 그녀는 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알타이는 외쳤습니다. 이젠 어둡지 않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껴안았고 누군가는 그냥 서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톡톡 어르신도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전구를 바라보고 전선을 손끝으로 만져보셨습니다. 이게 진짜구먼.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김 과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만두국, 음악,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은 추위나 정전, 고장난 기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꿈들이었지만 분명한 꿈들이었습니다. 알타이는 박 씨 옆에 앉아 색연필로 말 그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이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둘이 새로 설치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전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희 마을은 더 이상 별빛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전등이 켜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마을은 작고 춥고 잊힌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진 후에도 밖에서 더 오래 놀았고 할머니들은 새로 생긴 가로등 아래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는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타이는 더 이상 어두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에 가로등을 가리키며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불빛이 지켜봐주고 있어. 그는 풍력 터빈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교회 옆에 세워진 것처럼 높고 날개가 빙글빙글 도는 탑들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터빈 옆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박 씨를 그린 작은 그림이었죠. 한때 포기하려 했던 냉장고도 하루 종일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슐린도 제대로 보관되었고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겹겹이 담요를 둘러싸신 채 산책도 종종 하시면서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느 저녁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리고 이 변화는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딸 참캐는 이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촛불 아래에서 눈을 찌푸리며 책을 읽었지만 지금은 진짜 책상 조명 아래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몇 주 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녀가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풍력 터빈은 단지 전기를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베트남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기자들이 저희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러 온 거였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사진을 찍었고 저희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김 과장님과 박 씨는 그들에게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배터리 저장소, 전선, 날개의 구조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 지역처럼 바람이 약한 곳이라도 날개를 잘 설계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첫 번째 터빈 테스트에 참여했는지를 묻자 박 씨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르덴 씨가 저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바람을 믿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포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양복을 입었고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를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 과장님, 박 씨, 그리고 앞줄에는 나랑과 알타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마을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람보다, 전선보다 더 강한 것을 찾았습니다. 희망입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홍고르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다시 떠 있었고 산 너머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만든 푸른빛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바람은 단지 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미래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몽골의 작은 마을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은 한국과 몽골 사람들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진짜 희망을 심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르덴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작은 마을이 겪은 변화는 단지 바람을 전기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몽골의 대지는 여전히 거칠고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 안에 심어진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 더 많은 마을에 빛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의 기술과 인류애가 전 세계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한 바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